자, 3강입니다. 자, 3강은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가 되겠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들은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항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익이 원래 정형적인 시험이었거든요. 난이도가 점점 뒤로 가면서 파트 5가 어려워져서 31번부터 40번까지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휘 문제는 여전히 31번에서 40번까지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요. 21번부터 30번의 요 사이에 말이죠. 어법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보여요. 자, 뭐 오늘의 문항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집중력을 더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시면 자, 2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 뜻이 같지 않은 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플러스 ing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진행형의 동사가 구성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거는 타동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졌죠. 왜냐하면 뒤에 applications라고 하는 목적어를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라면 자, A번과 B번은 지우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proceed는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이니까 proceed to A로 주로 쓰든가 어떠한 일, 프로젝트 따위를 동반해서 앞으로 나가다라고 하면 자, proceed with A의 의미로도 자, 구조로도 자주 쓰입니다. proceed with A는 번역을 하자면 어떤 프로젝트나 일 따위를 동반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일을 진행시키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직역은 뭐라고요? 이 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패턴과 정확한 직역 번역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동사로 원어민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가시면 compete도 마찬가지지만 자, compete with somebody예요.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compete for. 그 다음에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경쟁하다. 요거는 이제 명사가 나오거나 ing가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두 단어는 보자마자 자동사니까 딱 지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토익 머신이 여러분들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많이 강조되었던 단어들에 대해서는 딱딱딱딱 느낌이 좀 와야 된다. 자, 그래야 이제 좀 더 빠르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lect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누구를 무엇을 선출하다죠. daily journal이 applications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시장을 선출하다, 누구누구를 뭐뭐로 선출하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바로 지원서를 받아들이고 있다가 말이 되기 때문에 for 이하는 해석이 없어도 답을 D번다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휘 문제지만 끝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해서 해설은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원서들이 바로 무엇을 위한 지원서예요? 바로 three different staff position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명의 서로 다른 그런 직원들 있죠? 자, 그 직원 포지션들, 자, 그런 직위를 위한 지원서들을 데일리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accept는 받아들이다의 의미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2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같진 않아요. 여기는 보니까 all이 나와 있고 명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A, B, C, D의 선택지의 품사가 같지 않은데 명사는 D번밖에 없으므로 일단 D에다 선택을 하시고 검증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order to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reimburse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죠. 누구누구에게 reimburse somebody for something이에요. for 이하에 대해서 환급, 상환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당장 고객하고 식사를 했는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내 돈을 쓰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회사에다 청구하면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자, 상환하다라고 하는 뜻이므로 상환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해석이 끝났을 거고 목적이 이거예요.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관해야 되고 킵해야 돼요. 뭐를요? 바로 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로그인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자, 동사로도 많이 쓰지만 명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일지가 되겠습니다. 일지. 알겠죠? 그래서 자세한 자 그런 일지. 특히 이제 그 선박 따위의 항해 일지, 운항 일지를 우리가 보통 로그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도 모르셨던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한 그런 어떤 기록과 일지를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무엇에 대한 일지일까요? 자, 바로 모든 비용들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수식합니다. 왜? 얘가 동사일 수는 없잖아요. 자, incur라고 하는 것은 유발 초래하다의 뜻입니다. 자, 유발 초래가 된 거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traveling on business.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유발 초래된 모든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 일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셔야만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석의 과정에서 자, 필요한 어휘가 있었다면 꼭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122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고요. 2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C번과 D번은 수거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gether with는 자, 무엇무엇과 함께 무엇무엇을 동반하여 이런 뜻이고요. On account of는 별표 3개 드릴게요. 요거는 토익에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동의어로는 자, due to, owing to, thanks to. 자, 이 정도면 감 왔죠? because of가 되겠어요.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냈다 다 전치사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해석은 크게 자, 구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다라고 하는 건 명확할 겁니다. 자, worth는 뒤에 ing나 명사가 와서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자, 혹은 뭐뭐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갑시다. It is rumo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rumor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소문이잖아요. 그 동사로는 당연히 누구누구가 뭐뭐 했다라고 소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at 이하가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주 자주 쓰는 그런 문형이기 때문에 it is rumored that 아예 한 단어로 외우세요.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소문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it는 가짜 주어고 it는 가짜 주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럼 진짜 주어의 내용만 보시면 리빙스턴의 silence, 침묵입니다. 자, regarding은 전치사겠죠? 자, 괄호로 묶어보세요. 여기까지. 자, money laundering case가 되는데 laundering이 뭐죠? 세탁입니다. 자, 그럼 자금 세탁의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자금 세탁 사건과 관련된 이 사람의 침묵이 바로 뭐 때문이었다? 바로 뇌물 때문이었다. 바로 10만 달러의 뇌물 때문이었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정답은 당연히 D번으로 쓰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어휘 문제가 출제됐는데 123번이에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네요. 124번입니다. 124번은 품사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uses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terminology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형용사 아닌 애들부터 지워보실래요? 그럼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말이에요. plain이냐 plainist가 답이냐. 그런데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앞에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바로 이게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해석 없이도 plain에다가 답을 쓰시는 게 맞을 거고요. 검증만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자, 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물리학 분야의 박사학위, 자, doctorate는 박사학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terminology는 전문 용어죠. 예, 그래서 요즘엔 줄여가지고 term이라고도 쓰는데, 자,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간의 뜻이고, 자, 조건의 뜻이에요. 그래서 terminology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도 term이라고 쓰지만, 자, 그래서 te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외우라고 할 때 기간의 뜻, 조건의 뜻, 전문 용어의 뜻을 외우라고 하지만 3번의 뜻은 어떤 거죠? 원래는 term이 아니었는데 현대 영어에서 term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사람은 전문 용어 쓰는데 어떤 전문 용어로 쓰겠어요? plain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 plain은 딴 것과 뭔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의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소박하고 평범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자칩 같은 거를 사 먹을 때도 플레인이다 라고 하면 뭐 다른 것과 막 섞어서 화려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범한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고 싶어 하죠. 실제로.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쉬운 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easy의 개념으로 plain을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뭐 할 때? 자, 그 사람의 Intro to Physics Courses 이것을 가르칠 때, 이 코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트로라고 하는 것은 개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리학 개론 클래스를 자, 1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바로 쉬운 terminology를 사용하시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24번까지 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25번이고요. 25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는 severance package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요 receive 다음에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 요거는 지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구나. 따라서 문장 구조를 판단할 때는 형용사 자리니까 지워도 된다. 따라서 뒤쪽에 주어 동사가 하나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접속사가 안 되니까 답은 누구를 지운다? C번과 D번을 지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for example은 말이 되나요? 이것도 안 되죠. for example은 뭐예요? 이거 부사잖아요. 근데 뒤에 지금 severance package가 컴마로 끊겨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가 나와서 부사구를 성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품사 관계만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문제 답을 못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B번으로 정하고요. In terms of는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그죠? 예, 무엇 관점에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보시면요. severance package라고 나와 있는데 severance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단절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용 해지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고용 해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명퇴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1년치의 봉급을 미리 준다. 뭐 이런 게 있죠.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자, 그걸 바로 severance package라고 하는 겁니다. 자, 퇴직금은 우리가 severance pa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명퇴 따위에 자, 그런 고용 해지와 관련된 어떤 패키지가 있어요. 자, 그 패키지의 측면에서 자, 그가 받았던 이런 얘기죠. 자, 그가 받았던 그런 어떤 퇴직 패키지, 자, 혹은 명퇴 패키지의 관점에서 보면 자, 그 사람은 꽤 재수가 좋아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receive 18 months pay입니다. 자, pay는 명사로 쓰이면 봉급이죠. 18개월치 봉급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뭐 다소간 운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125번의 정답 B번으로 정리를 하면서 해석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벌써 25번까지가 넘어왔는데 그닥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이도가 높거나 많이 어렵진 않죠? 기본에 충실하시고 자, 기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셨다면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그런 상황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끈을 잘 묶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워야죠. 바늘 허리에다가 막 묶어갖고 급하다고 막 바느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느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기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25번까지 마무리 짓고, 자, 전반부 강의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 화면을 좀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126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126번부터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실게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전치사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among은 자, 의미 접근하기 전에 일단 셋 이상의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using flash photography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우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부터 출처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from이냐? 혹은 through냐? through는 뭐 관통의 개념과 함께 자, 두 번째 무슨 개념이 있죠? 그렇죠. 자, through에는 수단의 개념이 있습니다. through the internet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의 개념으로도 through가 사용되죠. 그죠? From Monday through Friday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자, 금요일까지를 관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세 가지 개념, 실제로 관통의 개념, 그 다음에 수단의 개념, 자, 세 번째는 자, 기간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with는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요거는 refrain과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거 전치사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refrain 하면 딱 생각나는 전치사가 있나요? 그것이 없으셨다면 또 실패를 통해서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교훈을 얻으시고 표현을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도 이 예상문제풀이 특강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삼가다. 자, 삼가다죠. 이렇게 얘기할 때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자, 알겠죠? 네, 전치사 from이 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고요. 원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from 다음에 ing는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하지 않도록 삼가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인 거예요. 원어민한테는. 알겠죠? from 다음에 ing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금지의 개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을 아시는 학생들은 잘 맞췄을 것이고, 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틀렸겠죠.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이제 이런 문제를 몰라서 틀리면 안타깝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야, 이렇게 틀리는 문제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열받아하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실 거 없어요. 알겠죠?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외우면 되는 거고 몰랐던 아이템들은 챙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께 오히려 도움이 되죠.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잘 외워두시길 바라면서 126번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urist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동사가 must refrain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끼내는 뭐겠습니까? 이거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되겠죠. 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모나리사를. 자, 보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관광객들은 자, using,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사용하는 거죠? flash photography. 자, 그 플래시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 사진의 전시물의 색상에 영향이 간다라고 하죠. 갑자기 밝은 빛이 팡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부분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as는 이유의 접속사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mass exposure. exposure는 노출입니다. 자, 그래서 그 mass는 뭐 커다란 대단한 그런 얘기, 큰 그런 얘기죠. mass production. 그럼 대량 생산이니까. 그러니까 대량의 노출이 결국은 악화시키는 거죠. 뭐에? 페인트를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것을 금지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즘은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모나리사 본 적 있죠? 그랬더니 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책 안에서 봤던가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봤어요? 그때 루브르 박물관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정말
정말 루브르에 가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아직 루브르에 못 가봤는데 우리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루브르에서 만나면 서로 아는 척하기 없기. 자, 다음입니다. 127번 문제고요. 127번 문제는 A번의 focus부터 D번의 expressed까지 모두가 다 ed 형태로 되어 있고요. have 플러스 pp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 apprehension이 와 있는 것으로 봐서 타동사가 자, 여기는 지금 들어와야 말이 되는 거예요. 자, be pp가 아니라 have pp입니다. 완료 시제일 뿐이죠. focus는 자동사로 주로 쓰죠. focus on 이런 식으로 어디에 집중하다. 그런데 focus도 타동사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focus A on B라고 하면 자, 무엇을 어디에 집중시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뭐뭐 하는데 집중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appear. 이거 타동사인데 틀렸다. 됐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appear는 일형식일 때는 무슨 뜻이죠? 나타나다. 이형식일 때는 무슨 뜻이죠? 주로 투부정사나 형용사 보호를 취해서 뭐뭐처럼 보이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죠. 지웁시다. apply는 물론 자동사로 대부분 쓰여요. apply for. 어디에 지원하다. 자, 혹은 apply to라고 해서 무엇에 적용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타동사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A를 B에 적용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expressed는 표현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 중에 누가 답일까를 따져보십시다. 자, civil rights activist. civil rights는 시민권입니다. 바로 시민권의 활동과 시민권을 옹호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have blank apprehen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pprehen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토익에서 별표 1개는 드립니다. 자, 간간히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자, 전치사는 of나 about을 주로 취합니다. 뭐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까? 자, 바로 of나 about이 나오죠. constitutional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titution이 헌법이죠. 자, constitutionality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합헌성이 되겠습니다. 헌법에 합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자, 최근에 security laws가 되겠습니다. 보안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have been passed. 최근에 통과된 그런 보안법 있죠. 이것의 합헌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시민권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표현했다. 그죠? 예. 폼 맞겠죠. 그래서 보통 express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목적으로 취할 때 감정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adness, 그럼 슬픔을 표시했다 등등등으로 씁니다. 물론 express 이하에는 대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다뤄드린 문장 안에도 대절이 하나가 나오긴 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7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128번으로 갑니다. A, B, C, D는 자 모두 품사가 같질 않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법상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year라고 하는 단어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3 years를 쓰는데 무슨 놈의 저게 불가산입니까? 가산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한 수거 표현이 아니라면 year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컴마로 끊겨져 있으니까 전체 덩어리는 부사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치사가 지금 나온다라고 하면 앞에는 뭐가 없어요? 한정사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치사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dur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하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기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자, 그런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during the seminar는 가능해도 during 1 year는 안 됩니다. 그때는 for를 쓰는 거죠. 1년 동안 그럼 for a year 이렇게 쓰는 것이지 during a year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dur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기간 명사가 나올 때도 자, 어떤 행사 따위의 명사가 주로 나오는 것이지 자, 저런 식으로 기간 단위는 못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자, year는 저렇게
무관사로, 무한정사로 단독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A와 C는 지우셨으면 좋겠고요. only도 안 돼요. 그럼 유일하게 누구? every만 되는 거예요. every가 바로 뭐니까? 한정사니까. every year. 들어봤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every year가 나오게 되면 부사가 되려면 앞쪽에 전치사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답을 여기다 쓸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this가 있고 this가 그러면 누가 그럴까요? that도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ast가 그래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럴까요? next도 그래요. every가 그러면 누가 그럴까요? all도 그렇습니다. one day, someday 들어봤죠? 자, one이나 some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8개 외워두세요. 자, 8개를 줄이면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앞에 머리 부분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자, 이런 단어들 앞에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생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라고 했을 때 I ate breakfast at 7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할 때 자, in this morning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라고 할 때 last year 이렇게 쓰지 in last year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는 반드시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아니라면 어때요? 그거는 생략될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그럼 뭐죠? from last year 이렇게 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단순 시점이 아닌 전치사까지를 다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의 해석이 뒤죽박죽이죠. 작년부터 그랬는지 작년 이후에 그랬는지 작년 이전에 그랬는지 작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그랬는지가 전치사가 전면적으로 생략이 다 되면 혼돈스러워서 영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전치사 단순 시점의 전치사만 생략이 되는 거니까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정리됐으면 됐고요. 그래서 every year는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제 부사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는 자, in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맞추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8개 예를 드렸으니까 어떤 형용사와 기관명사가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어떤 형용사와 자, 그다음에 시점의 명사가 나왔을 때 자, 앞쪽에 단순 시점의 전치사가 생략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자, 매년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미대 학생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학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대학 출신의 미대 학생들이 디자인합니다. 뮤럴이라고 하면 벽화가 되겠죠. 자, 그 벽화를 갖다가 디자인하는데요. 자, 그 벽화가 어디를 위한 벽화인가요? Outside of college's Student Union Building이에요. Student Union Building은 학생회 건물입니다. 유니언이 이제 노조이지요. 자, 그래서 대학의 학생회의 바깥쪽을 위한, 자, 외부 있죠? 자, 외부를 위한 새로운 벽화 있죠? 이것을 미대 학생들이 어떻게 하더라? 네. 자, 바로 디자인을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8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129번이고요. A번의 type부터 시작해서 D번의 purpose까지 자, 명사가 4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타입은 뭐 종류, 유형의 그런 뜻일 거고요. 자, manner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방법의 뜻이겠죠. 이런 뜻입니다. behavior라고 하면 행위의 뜻이 되고 purpose는 목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자, 어휘 문제니까 어차피 뭐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바나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이고, bananas. 동사 찾으세요. are packaged. 포장이 되네요. 괄호로 묶으시고. 어떤 bananas? 자, 선적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열대 지역으로부터. 그래요. 열대 지역으로부터 선적이 되고 있는 바나나들은 패키지가 되는데, 자, 어떤 뭐뭐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대리아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protects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이 자, 바로 보호하는 거죠. 뭐를요? 아주 예민한 과일입니다. 자, from 플러스 ing는 다시 한번 뭐죠? 뭐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ruise라고 하는 게 멍이에요. 멍들게 하다 이 뜻이겠죠. 멍드는 것으로부터 과일을 갖다가 보호하는 뭐뭐뭐로 패키지가 돼 있다. 넣어보세요. 보호하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자, manner가 정답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manne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이 써요. 전치사 in과 결합해서 in an orderly manner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죠. 자, 예를 들면 그 지하철 따위를 탈 때 그죠? 예. The train is coming to the station. Please step back.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한 발 뒤로 물러서 주세요. And get on the train in an orderly mann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orderly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명사 order에 ly가 붙어서 질서정연한 그런 뜻이에요. order의 명사 뜻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질서의 뜻이 있고, 그래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라고 하면 뭐예요? In an orderly manner.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덩어리로 외우시고요. manner의 뜻으로, 방식의 뜻으로 part 7에 또 가끔 등장하는 단어가 fashion이 있어요. 이 단어를 또 해석을 못해가지고 쩔쩔맵니다. 패션을.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스타일 이거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평상시에 행동하는지 이거를 매너라는데 착오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고 이거는 패션입니다. 자, 그리고 요 패션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패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사람들이 예의 범절 있잖아요. 이걸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매너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manners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예의 범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고 요 단어는 뜻이 두 가지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얘기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129번 문제 마무리 짓고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디테일은 동사, 명사, 동일이라는 거 아주 유명하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동사가 지금 can be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쪽에 financi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 형용사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지우시고요. 그러면 A랑 D랑 둘 다 되는데 자, A가 들어가게 되면 뒤쪽에 financial information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재무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뒤에서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한 재정적 정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구조상으로는 둘 다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때요? can be found라고 하는 동사가 성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 발견되는 게 뭐예요? 디테일링 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정보가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재무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행위가 발견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바로 상세한 재정적 정보가 발견될 수 있다가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한 재정적 정보가 되겠고요. On our quarterly earn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분기별 그런 어떤 earnings가 되잖아요. 자, ear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무엇입니까? 예. 자, 요거는 절대로 복수로만 써야 되는 그런 단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수익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earnings,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재정적 정보가 발견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0번 문제는 구조상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고 ing와 ed는 언제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자, 이 디테일링을 그냥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로만 봐서 안 돼 라고 하고 뒤에다 쓰신 분들은 실수하신 거예요. 동명사로서 얼마든지 또 ing는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는 어떻죠? 어형을 최소화해 놓은 아이예요. 동사를 명사형으로 쓸 때도 ing로 쓰고 동사를 형용사형으로 쓸 때도 ing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의미와 구조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뭘로 판단해야 될지를 딱
결정을 내시고 구조상으로 안 되면 지우되 의미상으로 구조상으로 되면 냅두세요. 그럼 구조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ing, ed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해서 130번 문제까지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문항, 40문항 중에서 이제 30개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은 셈이 되겠어요. 자, 즐겁죠? 네, 하나하나를 배워나가시는 과정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접근, 여러분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답이 되었을 때의 그 쾌감.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자,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30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네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요. 제발.